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메인넷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6일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 중이고 확실히 좀 희망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캐시우드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 이제 최고 경영자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를 계획할 것이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미국 경제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아서 라퍼의 이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고, 그는 미국 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넘어가면 트럼프 7월 비트코인 컨벤션에 연설할 예정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코인 시장에 계속 관심을 갖는 이 트럼프 씨 향후 행보가 어떨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닥사이 연사는 이날 오전 이 사이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연임안을 확정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당초 회원사들끼리 순서대로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한 만큼 이번 의장은 이재용 빗썸 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바가 있다. 뭔가 의장이 좀 바뀌고, 그리고 대표가 의장직을 맡기로 했다. 공식 임기는 2년이지만 연말까지. 닥사는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 상장 모범 사례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보호법 이후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나오죠. 한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게, 이제 얼마 전에 빗썸의 코어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더 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한번 그런 내용을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보죠. 가상자산 회사 망해도 은행이 예치금 돌려준다 나오죠. 그래서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해서 가상자산 정의 제외 대상,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증표로 정의가 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 그 다음에 모바일 상품권, 예금 토큰,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가 된다 나오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라고 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신탁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7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된다.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비율을 정해 통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상거래 감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하며, 이상거래 범위는 가격이나 거래량의 비정상적 변동, 풍문, 보도 등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라고 해서 나오는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등 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나오죠. 이용자 예치금 보호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한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령과 규정은 내달 초에 공포가 되고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장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기 이렇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코인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사실 이것도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출금 차단 가능 사유에서 전산장애 해킹 사고, 법령에 따른 행정기관 요청 등 해가지고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그죠? 다음 내용 볼게요.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과세 총평균법을 도입한대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고 총평균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평균법은 기타 복잡한 방식들보다 계산이 검증이 쉬워 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거래소의 협조 여부 등은 여전히 많은 과세 장애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 섹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RWA와 스테이킹 서비스 부분만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다. 나머지는 다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이게 약간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좀 참고 지표로 활용하기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매트 게츠가 미국 하원 의원이 연방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돈, 현물 이런 것만 생각을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코인으로도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코인 시장의 전망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 파이에 대한 극단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픈 메인넷에서 현실을 볼 때 니콜라스나 코어 팀을 비난하지 않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있고 10가지 정도로 봤지만 하나만 봤다. 백서 TOS 상태 해가지고 이거 뭐 얼마 전에도 봤던 내용인데 또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자, 다음 내용도 보면은 이렇게 전략이 없는 신규 회원이 수백 명의 추천을 초대했거나 더 많은 파일을 얻기 위해 노드를 운영하고 상품을 제공하는 기존 회원과 같은 평균 혜택을 얻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다. 전략 없이 가입하면 시간 낭비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죠. 다음 내용 볼게요.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시간과 규모의 이점은 물론 믿음과 합의하에 이런 강조는 향후 개발을 위한 견고한 이렇게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파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과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들도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GCV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파이에 대한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중에 한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파이 네트워크 디지털 통합뿐만 아니라 분산화, 지속 가능성, 공정성 측면에서 인류사의 미래를 탐구하는 사회적 실험이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사회적 실험일까요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열광하고 있는 이 모습 이거는 실험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말리의 파이오니어는 파이 네트워크를 핵심으로 커뮤니티에서 최초의 GCV 물물 교환 거래를 수행했다 하죠. 이게 뭔가 최초의 역사를 바꾸는 그리고 이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약간 구닥다리 같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행동을 할 때 누구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파이의 개척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으로 비교를 하면은 비트코인 최초의 개척자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파이투데이 메가 스페이스 독점 이벤트라고 해서 6월 28일 금요일에 UTC 시간 기준 오후 1시에 한다고 돼 있고 파이 네트워크의 최신 업데이트에 대해 논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으니까 파이투데이 메가 스페이스 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파이 체인몰에 들어가서 얘를 한번 눌러서 이날 한번 그 청취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우리의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5,500만 명이 넘는 글로벌 커뮤니티가 있다. 우리는 이 대규모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자원봉사자 그룹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적 사고, 자발적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해서 이 소셜 체인 나오죠. 이 아마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죠? 채용 공고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본격적으로 뭔가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 판단해 볼 수 있겠고 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상품 교환에 큰 성공을 거둔 탄자니아 이렇게 싱기다의 뭐 오마르와 그한테 감사한다 했는데 또 31만 4,159달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가 뭐 선진국만이 아니라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파이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는 게 전 세계적이라는 걸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면 커뮤니티의 강한 열정과 행동이 파이 네트워크의 성공 이유다. 사람들의 이 단결과 힘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파이 네트워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파이 네트워크는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 파이팅 성공할 거다. 자, 이렇게도 이거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성공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쵸?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도 있고 다음 보면은 일단 파이 네트워크에 최근에 뭔가 나왔던 그 업데이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공지, 뭐 노드 관련한 공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없었고 지금 보면 338만 팔로우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342.1만 팔로우에서 한 4.1만 팔로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그죠? 격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오월드님이 뭔가 좀 중요한 얘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 공동체의 약속 신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파이를 얻지 못했다는 전제에서 비롯되는데 우동 10달러를 지불한다면 한 그릇에 이 고객에게 10달러를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묻지 않고도 개인과 단체가 우동 한 그릇에 먹을 수 있는 10달러를 벌 수 있을 만큼의 노동력을 투자했음을 이미 알고 신뢰하므로 고객에게 질문 없이 우동을 제공할 수 있다. 파이에도 동일한 원칙이 존재한다. 누군가는 1000달러라는 최신 스마트폰을 가져와 수백 수천 개의 파이로 교환하면 스마트폰 제공 업체는 구매자가 수천 개의 파이를 얻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다. 이를 알면 공급자는 값비싼 스마트폰을 파이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당 스마트폰을 0.0001파이에 구매하려고 한다면 이는 통화에 대한 커뮤니티 신뢰 기본 개념을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상당한 노력 없이도 0.0001파이의 값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채굴률이 낮아도 이 정도의 파이는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단 몇 분 만에 채굴할 수 있고, 게다가 거래 수수료가 0.01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누군가의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투자가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교환하기 위해 그러한 가치를 제공한다면 이는 화폐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우리 대부분이 이미 수백, 수천 또는 수만 개의 파일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 한 개 이상의 파일을 채굴하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1000가 넘는 제품에 대해서 0.001 파일을 제안한다면 그것을 기부할 것이다. 이것은 커뮤니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행동이자 자신을 위한 매우 정직한 행동이다 라고 해서 파이 거래를 장려해라, 이런 내용들까지 나옵니다. 31만 4,159달러에 대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게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업데이트 된 부분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업데이트 준비가 됐냐, 12월 31일을 맞이할 준비가 됐냐 해서, 자, 파이 네트워크는 어디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전 세계 모든 인간을 통합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든다. 파이 네트워크를 평화의 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해서 12월 31일에 뭔가 메인넷이 될 것처럼 하는데 그 안에 뭔가 이루어지길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파이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쭉 캡처해가지고 나와 있는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 화면들을 구성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굉장합니다. 정말 많은 숫자,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파이가 그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메인 화면 캡처를 지금까지 노드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해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통과를 했는데 이 9번이 안 됐다라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통은 뭐 주황색이 뜨든 초록색이 뜨든 해야 되는데 검정색이 뜬 거, 아직까지 뭔가 시작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8번 단계를 끝내고 9번 단계가 이렇게 됐다는 건 좀 더 기다려봐야 돼요. 아니면 기존에 뭐 주황색이나 초록돼 있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도 좀 더 기다려보면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안 됐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좀 더 한번 기다려보면서 이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뜨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공유해 드렸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 자, 7313에서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전이된 마이닝 보상에서 334만 이렇게 증가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이 수치 여러분들 많이 증가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수치가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따가 9시쯤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뭐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도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정도는 돼요. 그러다 이게 또 빵이 될까 걱정을 하는데 빵이 되는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빵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걱정을 한번 해본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테스트넷 볼게요. 최근에 보면 노드에 대한 이런 수치 보면은 이제 3063, 곧 있으면 이제 3만대도 깨진다. 아마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그때 얘기했을 때도 그랬죠, 분명히. 얘는 3만대 곧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만대를 깨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재팬하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쭉 보면은 홍콩이나 몽골리아 역시 일식 감소를 했습니다. 얘는 정확히 기억하죠? 자, 95였고 얘는 80이었는데 조금씩 감소했고, 도대체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제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증가한 게 없고 다 감소예요. 근데 이 노드 수치는 계속해서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디서 증가를 했을까 보면은 하위권 국가, 이 탑 랭킹이 없는 하위권 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는 노드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수치 해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드를 열심히 하는 거 이제는 더 의미있게 볼 거예요. 왜? 저 같은 경우에도 채굴을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정말 수량이 적다라는 거,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걸 느꼈을 때 아마 두 가지로 공존을 할 거예요. 내가 물건을 팔아서 파이를 좀 더 가져보겠다라는 생각, 물론 여기에는 또 현금자들이 포함되겠죠. 근데 현금은 일단 정책상 위반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요. 또는 노드를 돌려야겠다 이러신 분들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뭔가 파이, 현재는 이게 더 현실적이긴 하지만 노드를 해가지고 파이 채굴을 좀 더 늘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공존하는 공통점들이 뭐다? 결국에는 파이가 성공을 하니까, 또는 파이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이를 모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파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파이가 정말 더 많은 높은 가격을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아마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 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 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 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